됐어요. 별거 아니야. 그냥 이야기야. 별이야. 지금 시작합니다. 네, 여러분 드디어 수능이 끝났습니다. 네. 혹시 지영쌤은 한번 수능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? 그럼요. 저는 수능도 봤고요. 학력고사도 봤습니다. 그 세대시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확실히 그러면 수능과 학력고사의 느낌이 조금 달랐었나요? 많이 다르죠. 일단은 학력고사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첫 시험을 치르는 거였기 때문에 더 긴장을 한 네. 것도 있는데, 그 학력고사는 조금 더 정형적인 문구라는 느낌이 제 개인적으로 들었고요. 네네. 그것은 왜냐하면 그 당시 학력고사 세대들은 전인 교육을 목표로 해서 거의 전 과목을 필수다시피 배웠어요. 음.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학교 따라 뭐 한두 과목 다르게 뭐 빠뜨린 경우도 있었지만,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세밀하게 과목 특성에 맞춰서 좀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된 경향이 있었고, 수능은 이후에 제가 직장 다니면서 봤었는데, 그때는 좀 더 종합적인 문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과목별로 했어도, 그러니까 국어 문제인데 꼭 수학 풀이하듯이 국어 문제가 나온다든가, 음. 사회 문제인데 또 일반 사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수학 문제 풀듯이 또 뭔가 이어진다든가, 수학 문제로 갔는데 국어 문제처럼 이어진다든가, 전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, 옛날에 수학은 숫자만 진짜 나열되는 문제였다면 학력고사는, 수능은 인제 한글로 문제가 풀어서 나오듯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게 너무 신선하게 느껴졌었어요, 그 당시 저한테는. 저는 수능을 최근 한 서로 잘한 것 같지? 저는 수능을 최근쯤에 본 것 같긴 하거든요. 제가 5년 전에 봤었는데 아하, 최근이라고 했을까요? 그 강산이 한 두세 번은 바뀌었는데? 근데 그때 정말 추웠던 기억이 정말 많이 기억이 나요. 요번 수능은 눈이 오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. 맞아요. 수능 때마다 해마다 응, 따뜻하다가도 엄청 추워졌는데, 맞아요. 이번에는 희한하게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더라고요. 맞아요. 제가 수능 봤었을 때 눈도 막 한 번 왔었었고, 그리고 다들 떡볶이 코트가 그때 유행이었어 가지고 다들 그렇게 입었었는데 요번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'요번에 날씨가 좀 쌀쌀만 하고 엄청 춥진 않았나?' 이게 기억이 났고, 음. 문제는 사실 그냥 대충 봤어 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. 저는 수시로 갔어 아, 가지고. 수시로 가셨나요? 네. 네네. 원래 수능으로 가려고 했었다가 우연치 않게 수능 하루 전날에 예비가 합격이 돼 가지고 글로 갔었죠. 근데 음. 정말 그 전날까지만 해도 진짜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, '아 나 진짜 어떡하지? 나 지금 수능 공부도 너무 친구들에 비해서 점수도 지금 낮고' 3 월인가 6 월인가 9 월에 한 번씩 시험을 봐요. 아, 그쵸. 모의고사 비슷하게 보죠. 네네. 그래 가지고 이제 수능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한 번씩 그런 걸 보신다고 예. 들었거든요. 그래서 '아 내가 너무 이런 점수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?' 제가 정말 공부를 좋아는 하는데 잘하지는 못해요. 점수가 어. 높지를 않아요. 좋아하는 게 어디예요? 그러니까 좋아해서 막 하루 밤을 새서 공부를 해도 점수가 같이 공부한 만큼의 친구와 비교를 했을 때 너무 현저히 떨어지는, 제가 봤을 때 음. 제가 공부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. 음. 그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우울했었거든요. 아, 그래요? 왜냐면 이제 제 수시로 합격을 했다고 해도 막상 이렇게 점수를 받으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. 아. 예.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점수로 어 들어가게 되면 '어디 대학을 들어갈까?' 해서 봤는데 발도 못 내밀겠더라고요. 그렇구나. 아니 근데 수시를 합격했다면서요. 수시를 합격해서 다행이긴 한데 뭔가 그 점수라는 게 주는 압박감이라는 아, 게. 그쵸. 예. 아무래도 우리 사회는 좀 이렇게 서열을 매기면서 쭉 일렬로 예예. 세우는 문화가 좀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. 지영쌤은 혹시 수능을 보시고 어 들어가신 학과를 통해서 취업을 하셨었나요? 아, 저는 수능 봤을 때는 회사를 다니면서 수능을 봤다 그랬잖아요. 그럼 학력고사 때. 예. 학력고사 때는 소심한 반항을 하느라고 아. 수 학력고사는 보고 지원을 안 했어요. 어 왜요? 왜냐면 제가 가고 싶은 과를 집에서는 반대를 해서 다른 아. 과를 하라고 종용을 해 가지고,
충분히 그럴 수 있죠. 네. 예. 그래서 그때 아무래도 음. 저희 집에 인제 부모님들이나 뭐 음음. 어른들도 인제 제가 처음이다 보니 음. 본인들이 살아온 시기에 원하던 거를 저한테 인제 아. 권유를 했던 것 같고, 아. 학교에서도 선생님은 그냥 부모랑 해서 정하는 거에 인제 해 오면은 도장을 찍어 오면 "도장 찍어 준다."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제 인생의 제 진로를 선택하는 건데, 저의 의견은 진짜 1도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제가 소심한 반항을 나름 했던 것 같아요. 어떤 반항으로 완전히 다른 학과를 가신 거세요? 아니면 직장을 들어갔죠. 취업을. 네.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. 아. "재수를 해라."부터 시작해서. 왜냐면 같이 그때 공부하던 친구들이나 학교 선생님들도 제가 학교에 들어간 줄 알더라고요. 아. 네. 제가 성격이 나쁜 편이 아니었거든요. 어. 그래서 들어간 줄 알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 당시에 '탈출해야 되겠다. 음. 그러려면 독립을 해야 된다.' 이 생각이 들어서 '그러려면 돈을 벌어야 되겠지?' 그러면서 음. 했습니다. 근데 당시 저희는 아무래도 좀 약간 붐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라 그래도 인제 직장을 좀 구할 수 있는 그 문이 넓은 편이었어요. 음. 근데 어쨌든 다니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인제 수능을 보게 됐는데, 직장 다니면서 또 공부하는 건 눈치가 보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닌 척하려고 직장에선 괜히 영어 문법책 같은 거만 살짝 쬐끄만 거 가지고 했었고, 한 보름 정도 공부하고 그냥 수능 봤어요. 음. 그랬는데 그냥 그럭저럭 성적이 나와서 보름 한 거 치고, 그래서 인제 대학교에 늦게 됐는데, 과를 고민을 저는 할 때 회사 다니고 있는 입장이었으니까 '회사에서 두루두루 써먹을 수 있는 과가 무엇이 있을까? 에이 외국어나 하자.' 그러고 외국어 학 중에 선택해서 들어갔죠. 음. 네네.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. 그래서 어 물 물론 잘 활용하기도 했지만 꼭 그 과목보다도 저는 거기서 인제 다른 또 학우들과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그 논리적인 그 토론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음. 네. 저도 확실히 저도 그때는 제가 가고 싶은 과가 예체능과였는데 저희 집도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서 원래 이렇게 예체능 준비를 하려면은 학원도 다녀야 되고 뭐 준비해야 되는 기간도 길고 그랬어 가지고 '안 될 것 같다.' 해서 전혀 제가 바라던 학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. 음.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완전 처음 들어보는, 제 입장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학과를 제가 들어갔었는데 거기에서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직장이 약간 예체능 같은 느낌이 들긴 네. 해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학과가 꼭 예체능일 필요는 없더라고요. 수능 같은 것도 보면 이후에 학과를 지원을 하잖아요. 그때 꼭 '아 내가 가정 형편이 안 돼서 이 학과 넣으면 나 이제 영영 내가 하고 싶은 직업 못 하지 않을까?'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마케터를 하고 계신 뭐 분들이나 제가 그때 마케터를 했었으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의 멘토링들을 받았었는데 다 학과가 다른 거예요. 음. 갑자기 막 생뚱맞은 학과도 많았고요. 맞아요. 사람들의 그 인생이 다 너무 다양해서 근데 직업은 비슷비슷하잖아요. 네. 그래서 꼭 학과가 중요할 필요는 없다. 예예. 맞아요. 그 백수지연 님 말이 맞아요. 네네. 저도 회사에서 어느덧 점점 인제 제가 회사 오래 다니면서 저도 인제 그 신입생 뽑는 곳에 참여도 했었고, 그 장면에 참여해서 면접도 보고 한 적도 있었는데, 보통 볼 때 4 년제 나왔느냐 뭐 아니냐 뭐 이런 기준으로 많이 보지, 이 사람이 어느 과를 나왔느냐 이거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 안 해요. 그러니까 특별한 진짜 연구가 필요한 직종이거나 아니면은 뭐랄까 그 진짜 우리 왜 의사든 변호사든 뭐 이런 식의 특별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, 그냥 두루두루 아주 특별히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두루두루 잘하는 것 같고 음. 웬만하면 다 하는 것 같은데 '내가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어. 나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데.' 하는 싶으신 분들은 뭐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. 그냥 과별로 생각 없이 그냥 지원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런 말 하면은 진로 상담하시는 분들께서 "얘 뭔 소리야." 뭐 이러면서 막 이러실 수 있지만, 음. 솔직히 지나 본 바로는 그래요. 그러니까 네. 학교에서
들어가서 전문 지식을 쌓아서 나와 봤자 이미 지나간 지식이 될 확률이 높고요. 음. 오히려 그거보다는 학창 생활 그 대학 생활 장면에서 내가 어떻게 이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느냐. 내가 이 학우들이나 이 작은 사회에서 어떻게 내가 여기서 잘 지내고 그다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뭐 아니면 다른 목표가 있거나 할 때 헤쳐나갈 수가 있는가? 요런 것들을 경험해서 나오는 게 훨씬 더 이후에 회사 생활을 할 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. 맞아요. 그리고 생각보다 완전 관련 없는 학과를 내가 졸업을 해도 그 학과에서 배웠던 경험을 통해서 일에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. 맞아요, 네. 맞아요. 저도 제가 원래 크리에이티브한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지만 처음에 그 학과는 완전 서류 작업하고 뭐 이러는 거였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비서과 그걸 나왔었는데 뭐 서류 작업만 하고 그리고 내 인생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남을 서포트해야 된대. 막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야.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만의 일정을 내 스스로 잘 관리를 할 수 있게 맞아요. 되고 그리고 거기서 배웠던 서류 작성하는 것들이 나중에 다 두루두루 예. 쓰이죠. 두루두루 쓰이더라고요. 그래서 꼭 이게 학과가 완전 나랑 다르다고 해서 '아 이 학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?' 해도 방법이 생기더라고요. 맞아요. 제가 예. 처음에 왜 소심한 반항을 하느라고 아예 음음. 학교에 들어가지 음.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, 시험만 보고. 그랬는데 그때 과 때문에 '내 인생 내가 하는 건데.'라는 마음으로 소심한 반항을 했다 그랬잖아요. 만약에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알게 되었다면 그 당시에 학교에 어 내가 원치 않는 과라 하더라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. 아. 왜냐하면 어. 왜 진짜 중간중간 많이 제가 음음. '그랬다면 어땠을까?'라는 거를 음. 이제 해 봤었는데 사실 좀 더 알았으면은 학교에 들어가서 전과라는 제도도 있고요. 맞네. 네. 복수 전공도 있고요. 맞아. 네. 부전공도 있고요. 맞아요, 맞아요. 별의별 게 다 있어요. 그리고 다니다가 여차하면 휴학하고 다시 뭐 봐서 편입하는 제도도 있고요. 음.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. 맞죠. 근데 그 당시에는 세상이 딱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. 이거 아니면 저거. 딱 이렇게. 음음. 흑백 논리처럼. 음음. 이분법적 사고를 한 거죠. 근데 그럼으로써 '인생을 쪼끔 많이 돌아왔다.'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또 다른 면으로 봐서는 또 다른 기회의 문에서 내가 일찍 사회로 나아가서 내 친구들은 똑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녔지만 나는 이제 사회에서 돈을 버는 직업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나중에 정말 내가 공부하고 싶어질 때 내 스스로 내 돈으로 또는 내가 장학금으로 '내가 인제 원하는 거를 했구나.' 그러면서 스스로 좀 뿌듯해질 때도 있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음. 제가 제 맘대로 하다 보니까 음.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이 제가 공부하고 싶을 때 맞네요, 맞네요, 하잖아요. 맞네. 그러다 보니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가방끈이 어느덧 여러 개 음. 진짜 그냥 그렇게 그냥 됐어요. 여러 게 아니라 진짜 네. 많으세요. 네. 이제 가방끈이 여러 개가 됐어요. 음음. 그때 그래서 그때 면접 보러 갔을 때 박사 면접 보러 갔을 때도 음음. 그때 교수님 한 분이 면접관 한 분이 "아니 이게 가방끈 길다 쓰린 들어봐도 이렇게 여러 개는 못 들어봤는데." 막 이렇게 들었었는데 진짜 본의 아니게 취미를 수집하듯이 그렇게 된 적도 있었어요. 근데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'공부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을 때가 때다. 음. 고3만이 때가 아니다.' 그리고 여러분 어 제발 수능 끝나고 무슨 과를 갈까 고민할 때 '아 이과 아니면 안 되겠다.' 하고 가지 않는 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요.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그 인생이 다 달라 가지고 맞아요. 예. 그래서 꼭 '아 나 지금 고3 이고 이제 졸업하고 20 살이니까 대학교를 무조건 가야 돼.'라는 생각은 맞아요, 맞아요. 꼭 그것도 그렇죠. 그럴 필요는 없어요. 제 친구 중에서도 20 살에 저나 다른 친구들 다 대학교를 갔는데 유독 이 친구만 전문대도 저도 전문대였는데 그 친구는 아예 안 가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"어 왜 넌 대학교 안 가? 너 왜 안 가?" 했더니 자기는 지금 배우고 싶은 게 없대요. 음.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때 걔가 어릴 때부터 알바를 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 그때 고등학교 때부터는 또 오래 한 곳에서 오래 하면 매니저가 될 수 있어요, 여러분. 예. 그래서 거기서 그냥 알바하겠대. 그래 가지고 알겠다 했는데 갑자기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대학교 간대. 그래 가지고 '어? 지금 2-3 년이 지났는데 대학교를 간다고?' 아리송했거든요. 네. 근데 갑자기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가서 지금 완전 취업을 해서 저보다 더 잘 살아요. 예.
그래서 보면은 꼭 이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배우고 싶을 하고 생각이 싶을 때가 들면 가면 좋아요. 하고 그리고 싶을 때가 때예요. 예. 그리고 또 맞아요. 돈을 벌잖아요. 그리고 또 학생 때는 그렇게 많이 물론 이제 옷을 좋아하거나 이러면 이제 소비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긴 한데 돈을 많이 안 쓰게 되면 그 돈이 모여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꼭 돈을 대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갈 수 있잖아요. 맞아요. 예.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는 친구도 있어 가지고 보면서 '아 꼭 그럴 필요는 없겠다.' 지금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를 찾는 것도 20 살의 내 스스로랑 23 살의 내가 학과를 선택하는 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맞아요, 괜찮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막상 또 대학교 가 보면 나이 차이 좀 많아요. 나랑 막 동기로 들어갔는데 막 나이 차이 많고 전 그러잖아요. 그래서 늦게 수능 보고 들어갔을 때 선배들이 다 저보다 어리신 아이고 분들이었습니다. 어떡해. 아찔해, 아찔해. 깍듯이 모셔야죠. 음. 네. 그죠, 그죠. 네. 학교 사회는 작은 그 사회 축소판이니까 그것도 맞아요. 재밌었어요. 근데 그게 뭐랄까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중간중간 다른 거를 배우러 다니거나 하면서 다른 사회에 작은 사회에 또 속해 보고 이런 경험을 가졌던 것이 오히려 그 회사 관두고도 음. 제가 이제 나이와 관계없이 지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배우거나 놀거나 이럴 때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. 저도 대할 때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저를 대할 때 그렇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. 네. 음.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. 음. 대학교 생활도 중요하죠. 네. 근데 학과마다 또 느낌이 달랐던 것 같아요. 분위기가 좀씩 다르더라고요. 제가 다른 음음. 과들을 다니다 보니까. 학과를 선택할 때 꼭 기준점이 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? 아니요. 저는 음. 그냥 회사 다니니까 네. '회사에서 이왕이면 써먹을 거 그냥 선택하자.' 하고 그냥 외국어를 한 거예요. 아 뭔가 외국어를 좋아해서 뭐 그런 외국어도 좋아한 것도 있었죠. 음. 외국어도 좋아한 거 있었지만 단순히 좋아하는 것보다도 이거 승진 시험에도 도움이 되고 아. 현실적이게 들어가는 거죠. 일할 때도 음. 도움이 되고 하니 이왕이면 하는 거 회사에서 내가 책을 들고 어떤 관련 책을 들고 있어도 눈치가 덜 보일 만한 과를 선택했는데 그걸 외국어 관련으로 선택한 거죠. 음. 이렇게 약간 현실성이 들어갑니다. 약간 좋아하지만 그래도 현실성이 엄청 크게 그죠, 그죠. 반영을 해서 그다음에는 제가 인제 경영학 쪽으로 했는데 그쪽은 또 인제 관리직이나 이런 쪽으로 또 다른 또 점핑을 하고 싶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배우게 되고 뭐 아. 이런 식으로 쪼금씩 쪼금씩 발전을 하게 되더라고요. 음. 과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 현실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아니면 그 이후에 내가 이걸 배웠는데 다음에 요쪽 분야가 호기심이 생겼다. 그럴 경우엔 또 파고들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음. 뭔가 혹시라도 그 정부에서 받는 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신가요? 아니요. 그런 건 없었고요. 오로지 그냥 회사에서 벌었던 돈으로 바로바로 저는 장학금 탔어요. 아 진짜요? 네. 아 쉽지 회사에서 번 않았을 돈도 텐데. 쓰긴 했지만 음. 학비로 쓰긴 했지만 회사에서 받은 돈을 학비를 다 넣는다는 거에 왠지 약간 손해 보는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그런 거 있지. 학교에서 배우면서는 '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려 보자.'라고 음. 싶어서 이왕 하는 거 장학금도 타 보고 그다음에 뭐 교직 과정 이수 같은 거 하게 되거나 뭐 아니면 뭐 평생교육사 과목을 더 들을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몇 학점만 더 들으면 되는데 내가 똑같은 등록금 내고 혹은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다니는데 아니 날짜를 투자해서 다니는데 시간을 쪼끔만 더 들이면 되지 싶어 가지고 그런 거를 추가적으로 다 땄는데 지금 도움이 다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학과마다 그런 것도 좀 다르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전문대를 나오다 보니까 장학금의 그 기회가 별로는 없었어요. 음. 별로 있진 않았는데 대신 이제 전문대다 보니까 회사를 통한 연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연결을 해서 회사에서 조금 지원을 해 준다. 그것도 예. 괜찮죠. 그것도 네. 있었는데 4 년제는 확실히 스스로 진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네. 학자금 대출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진짜 참 치열하게 한번 타 예. 볼 만해요. 왜냐하면 음. 처음에 정말 저는 우연찮게 들어갔는데 늦게 들어갔는데 너무 재밌어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장학금을 탔어요. 음. 이 맛이 괜찮은 아 거예요.
약간 뭔가 너무 감미로워서 뭔가 네. 달달하고. 왠지 뭔가 제가 보상받은 느낌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아. 완전히 진짜 그런 칭찬받는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음. 그 성취감도 있고 해 가지고 그다음에 받았는데 이게 연타로 받다 보니까 그다음에는 어 즐거움은 사라지고 '체면 유지가 돼야 되겠다.'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음. 그다음에는 자금 타는 게 '해야만 된다. 타면 음. 좋다.'가 아니라 '해야만 된다.'라고 가서 아주 부담감에 막 기를 쓰고 막 했던 것 같아요. 음. 저는 아무래도 이제 취업을 먼저 하고 대학교를 나온 게 아니라 대학교를 나온 다음에 취업을 했었어 가지고, 네. 저 같은 경우는 학과가 이제 아무래도 전문대다 보니까 4 년제에 대학 다니는 친구들은 무슨 학과를 나오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. 음. 대외 활동 같은 것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. 네. 뭔가 그리고 요즘은 대외 활동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. 네. 대외 활동을 통해서도 뭐 장학금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,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 다니는 친구들을 볼 수도 있어.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친해지면 잘 비벼 보면 될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학과를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꼭 부담을 많이 가져서 할 필요는 없다. 맞아요. 꼭 다음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과를 갔더라도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음. 학교에 들어가면은 꼭 학칙, 세칙 음. 아주 깨알같이 있는 글씨들 다 샅샅이 뒤져 보고 혜택을 그러기를 혜택을 혜택을 찾아야 돼. 누리시길 음. 바랍니다. 진짜 많아요. 막 도서관도 막 가 보고 네. 교환학생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 보고요. 꼭 해 보고. 네. 그런 거 필요해요 예. 진짜. 학교에 그리고 은근 주어진 혜택들이 진짜 많더라고요. 맞아요, 맞아요. 진짜 예. 많아요.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대학생이라는 그 이미지가 주는 게 자유로운 것 같아요. 내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안전하죠. 하고 싶은 거를 네. 다 할 수 있는. 네. 안전했어요. 저 되게 웃기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풀도록 하죠. 네. 지금까지 대학교 이제 수능에 치르신 분들에게 학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조금 해 보았는데요. 두루두루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사실 학과도 중요한 게 아니고 수능도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만의 인생이 중요한 거 아시죠? 맞아요. 여러분 항상 때가 있어요. 그 음음. 때는 사람마다 다르고요. 그 꽃이 피는 꽃들마다 시기가 다르잖아요.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음. 여러분들께서 지금 수능 본 거 혹시 이번 한 번으로 너무 고민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잠시 반발자국 혹은 한 발자국 물러나서 한번 이렇게 보시길 바라요. 그러면은 내가 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찾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저희가 썰을 풀어 보았습니다. 네.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별거 아니야. 그냥 이야기야. 별이야. 별이야 였습니다. 네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 안녕.